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박이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육신의 10번째 편인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정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너무 칭찬을 많이 했지요. 정인의 좋은 점들을 너무 좀 비중 있게 다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편인이라고 할 때 그 편자는 치우칠 편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인의 그 긍정적인 그러한 작용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점들이 꽤 있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모든 것을 또한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편인이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자,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콩쥐, 팥쥐 같은 그러한 동화에 가까운 이야기들, 그런 데서 보면은 적자와 서자의 차이, 그 홍길동전에서도 그 서자의 서러움을 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어머니에 있어서도 나를 낳아준 생모, 그 정인과 사정에 의해서 생모에 의해서 자라지 못하고 편인 밑에서 자라는 과정들이 대개 그 편인성의 어떤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고난을 겪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그려지곤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에도 편인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요 현대사에서는 이혼이 많지요. 이혼이 많다 보니까 편인을 편인 밑에서 생활하고 성장하는 아이나 어른들이 있기 마련이죠. 또 그 과거처럼 부정적인 이미지의 그 편인성도 많이 해석이 돼서 지금은 정인이나 편인이나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인과 편인의 엄연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이만큼 또 하나하나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편인에 대해서 편자는 치우칠 편자지요. 그러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 좀 치우쳐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오행에서도 일간과 이 편인은 음양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간이 양이면 편인도 양이고, 일간이 음이면은 편인도 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인의 경우에 하나의 명칭이 있어요. 그 명칭이 효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효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만, 한자로는 이렇게 올빼미 효자를 써요. 올빼미 효자를 쓰고 이제 신자를 붙이는데, 이 올빼미 효자를 써서 효신이라고 하는 그 까닭이 있습니다. 원래 올빼미는요, 새끼를 낳으면은
굉장히 사랑으로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에 기자 그런 말도 있어요. 효에 기자. 한자로 쓰면 효 올빼미는 사랑한다. 기 그의 자식을 사랑하는 새가 올빼미라는 것이죠. 이 올빼미가 그렇게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 놓더라도 나중에 이제 어미새가 되면은 자연히 그 어미새는 늙을 거 아닙니까? 자식이 어른이 됐으니 그러면은 그 어머니를 쪼아 먹는다 그래요. 결국은 기력이 다한 어미 올빼미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몸까지도 던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위대한 사랑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기력이 다한 어미 올빼미를 쪼아먹는 그 자식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편인을 효신이라고 부르는 것, 그럼 인간에게서 효신작용을 한다는 것은 불효자식에 작용을 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마는 그 신살에는 길신도 있고 흉신도 있는데 그 흉신 중에 효신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효신에다가 이제 이 살자만 더해 주게 되는데 이 효신살은 그 사주에 일주가 있지 않습니까? 일간이 있고 그 일지가 있는데 일지에다가 편인을 놓는 것을 효신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조건 일지에 편인만 있으면 효신살 작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효신, 다시 말해서 편인을 놓았더라도 그 사람의 명조가 퇴약하면, 다시 말해서 신약하면 그 밑에 놓인 편인성도 도움을 주게 되죠. 그럴 때는 효신작용을 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효신살 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주가 신강한데 또 일지에다가 편인성을 놓고 있다면 그때는 효신살이 있다. 그때의 그 편인성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하튼 이 효신이라는 말이 편인에 따라다니고요. 또 하나는 도식이라고 있어요. 도식. 엎어질 도자에다가 밥식자를 쓰는데요. 도식. 도식이라고 합니다. 이 밥그릇을 뒤집어 엎는다 하는 얘기네요. 그래서 도식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길을 갖다가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내 밥그릇을 빼앗긴다고 하는 얘기는 내 존재함에 있어서 위협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악독한 계모들이 자식들을 굶기고 했나 봐요. 괜히 트집 잡아서 굶기고 내쫓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요? 그게 도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식의 의미를 확장시켜 보면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배신 또는 실패, 사기, 재난, 질병, 부도 또는 파직, 실직 전부 뭐예요? 밥그릇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의미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려면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양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잘 먹고 살려면 재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내가 존재함에 있어서 재산과 또는 배우자 또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영양 공급원이 되는 음식들, 그런 거, 이러한 것들을 빼앗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겁제, 비경겁이 되는 것인데, 그걸 생해주는 것, 그 겁제를 생해주는 작용을 하는 게 편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겁제 자신도 악랄합니다마는, 아니 그러한 악랄한 자를 갖다가 생해주는 게 편인이라고 하니까요, 편인은 더 부정적이고 나쁜 그런 육친이 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편인을 도식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어차피 정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정인이나 편인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끔 신문을 들여다보면은요, 정인에 속하는 생모에 의해서도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기사들도 종종 눈에 띕니다. 아니, 자기가 낳은 자녀가 자기의 것입니까? 그의 자녀들의 목숨이 자기가 주고 자기가 거두어들이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부모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자살을 한다고 할 때 왜 자식은 데리고 갑니까? 그건 살인 아닌가요? 그러한 기사들을 종종 매스컴에서 접하고 그럴 때 저는 인수, 다시 말해서 정인과 편인의 구분도 모해지고, 또한 나를 생해주는 존재로만, 긍정적인 의미로만 바라보는 것도 한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인은 우리는 가증스럽다는 얘기도 하고 편파적이라는 얘기도 하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편인이라고 하는 육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하는 것은 역시 어머니입니다. 뭐 계모가 됐든 서모가 됐든 어머니, 그 다음에 조부가 편인에 해당이 됩니다. 할아버지죠. 또 여자에게는 특히 사위, 그리고 손자,
남자에게는 외손녀가 되기도 하죠. 사회적으로는 각종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술자, 또 저와 같은 이 명리를 연구하고 또한 상담을 하고 강의를 하는 이런 역술가, 또는 연예인, 도둑, 사기꾼, 언론인, 의사, 기능인, 다시 말하면 예체능인 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인성보다는 편인성이 이런 예체능 방면으로는 더 좋은 면이 있습니다. 이 편인이 나타내는 질병은요, 주로 소화기 계통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소화가 안 되던가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뭐 식중독이니 약물 중독이니 그러다 보면 불면증도 오고 공포증, 우울증, 어떤 정신계통의 질환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 사회인으로서는 퇴직이나 실직자 상태와 같아요. 생활 또는 자신의 건강에 막연한 불안감도 느끼게 되고요. 우울증 또는 어떤 그 조급증, 다시 말해서 안정을 잃고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 허세 또는 그 어떤 사이비 종교나 특이한 일들에 심취해서 주변으로부터 정상적이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편인은 쉽게 얘기하면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들에게 적용이 된다. 성질은 조급하죠. 완고한 고집도 있죠. 또 예측하기 어려운 언행을 일삼죠. 그러면서도 두뇌전은 빨라서 임기응변에 능합니다. 어떤 일에 꽂히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다방면의 재주를 가지고 있는 건 좋습니다만 너무 이것저것에 한눈을 팔다 보면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기도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두사미격이 되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무언가 한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 한 우물을 파기가 어렵습니다. 연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는 목숨을 걸다시피 하죠. 그러나 일단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잡아오는 물고기에 누가 먹이를 주겠는가? 아마 그러한 의미와도 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애인으로 둔다든지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또 팔자 탓을 하겠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남편복이 있다고, 내가 무슨 처복이 있다고.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도 있다고 그랬지요. 아마 돈을 많이 모아서 한 시대에 부자가 되는 데는 가장 좋은 타입이 아닌가. 물론 재물을 모으고 하는 데는 신왕하고 재성이 왕하면은 된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은 아마 이 편인성이 그 재를 모으는데 가장 좋은 타입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우면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매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편인은 어떤 암시를 주고 있는데요. 그 암시는 기복이 많다는 겁니다. 흥할 때는 아주 흥하고 안 좋을 때는 또 아주 좋지 않고요. 또한 성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냉혹한 그러한 면도 있고요. 정인과 편인 나름대로 좀 구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우리가 사주의 기가 약할 때, 신약할 때에는 편인도 도움을 준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인에 이르기까지 10가지의 육친에 대해서 개략적이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육친의 상생과 상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 또 어떤 특정한 육친이 편중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단점들,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어눌한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